10월 서울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근 편의점 매출이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추석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진 탓에 뒤늦게 가을 나들이객이 한강공원으로 몰렸다. 16일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 따르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한 9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 CU 점포 30여 곳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87.1% 증가했다. 특히 해당 기간 주말 매출은 217.5% 급증했다.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하이볼 340.1%, 얼음컵 281.1%, 아이스드링크 278.8% 등 대표적인 여름 상품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BGF 리테일 측은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가는 선선한 날씨가 뒤늦게 찾아오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인파가 몰리며 인근 점포의 매출이 상승했다며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자 10월에도 여름 인기 상품이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BGF 리테일에 따르면 하이볼과 얼음컵, 맥주 등 하절기 인기 상품은 낮 시간대인 12시 15시 사이에 전체 매출의 42.2%가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시간대 해당 상품의 매출 비중이 28.6%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밥 208.7%, 라면 194.4%, 주먹밥 186.5% 등의 매출도 급증했다. 주말마다 나들이객들이 쏟아지면서 계산을 위한 대기줄이 10분 이상으로 길어지고 라면 즉석 조리 기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다. 조리용 라면을 먹으려면 2030분을 참아야 하는 셈이다. GS25, 세븐일레븐도 비슷한 형편이다. GS25 측은 가을이 늦게 오면서 예년 같으면 9월 초부터 왔어야 할 주말 한강 나들이객이 9월 말 10월 초에 몰려 이 기간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도수가 낮은 술이 많이 팔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 이면에 있는 불편한 진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맥도날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 1180억 원으로 전년 9,946억 원 대비 12.4% 늘어났다. 햄버거, 감자튀김이 몸에 좋지 않다는 기사와 SNS 컨텐츠가 넘쳐나는데도 맥도날드 매출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25일 세종에 들어서는 물류센터 세종허브센터 기공식을 진행했다. 아성다이소는 최근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물류 확충을 위해 세종허브센터 건설에 나섰다.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3조 원을 돌파했다. 럭셔리를 내세웠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 건강마저도 다이소에 저가 제품을 입점시켰다. PC카드는 최근 대부분 요식 업종에서 더딘 성장세를 보였지만 일부 업종에서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한 업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8월 동안 국내 모든 요식 업종 가맹점에서 발생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됐다. 전체 요식업 매출은 더딘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뷔페 업종에서의 매출액 및 매출 건수는 연평균 8.9%, 10.2%씩 성장하는 등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출생자인 20대 고객의 매출액 지수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타 연령대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30.2%를 기록, 뷔페 선호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딸과 아들이 애슐리에 가자고 해서 동행했다.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뷔페 브랜드인데 가격이 2만원대다. 맛이나 음식 다양성을 떠나 가격이 참 착하다.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이용하려면 30분 대기는 기본이다. 수입이 시원치 않은 20대 입장에서는 애슐리야말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중 소확행이다.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맥도날드를 가고 상대적 품질이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싸니까 디소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산다 아니 챙겨놓는다. 뷔페 식당에 가고는 싶은데 10만원 내외의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애슐리로 타협을 한다. 한강공원으로 몰리는 것도 같은 이치다. 쓸 돈에 여유가 있었다면 그 더웠던 여름에 휴가를 내서 해외여행을 갔을 것이다. 잠깐 짬을 내서 호캉스 호텔 바캉스라도 즐겼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고 놀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서 바깥바람 제대로 못 쐰. 그게 너무 억울해서 지금 한강공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 아닐까.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020년 2분기와 2024년 2분기의 분위별 가처분 소득, 가계흑자액, 의식주 지출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고소득층의 지표는 증가하고 서민중산층의 지표는 대폭 하락했다. 먼저 2020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의 서민중산층 1분위 4분위의 가처분 소득은 평균 50만원 14.8% 감소했다. 가처분 소득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분위별로는 1분위가 55만 4천원 마이너스 36%, 2분위 61만원 마이너스 20%, 3분위 57만 2천원 마이너스 14.2%, 4분위 27만 6천원 마이너스 5.4%의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인 5분위는 32만 7천 원 4.1% 증가했다.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과 연금이자 등을 내고 남는 소득에서 필수 의식주를 뺀 가계흑자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인 1분위의 가계흑자액은 무려 25만 2천 원 마이너스 2,291% 감소했다. 1분위의 경우 20년 2분기 11만 원이었으나 적자폭이 더욱 커져 마이너스 26만 3천 원이 됐다. 물가 상승 등으로 사실상 빚을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분위별로는 2분위가 15만 7천 원 마이너스 24.3%, 3분위 42만 6천 원 마이너스 33.4%, 4분위 34만 5천 원 마이너스 21.1%, 5분위 1만 3천 원 마이너스 0.3%였다. 서민 중산계층 14분위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백분율로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은 큰 변동이 없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고 극소수인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데만 올인하는 현 정부.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서민, 중산층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경상도에서는 선거만 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될까? 경상도에는 부자들만 사는 걸까? 경불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